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NFT와 디파이를 1, 2티어로 둔 지 꽤나 긴 시간이 지났고 댓글에 슬슬 언급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여러 코인들이 다양하게 올랐고 많은 투자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장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급은 특정 코인으로만 유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에이다, 게임 NFT, 솔라나 기반 디파이였으며 현재는 단기적으로만 이 BKABC 리브랜딩으로 인한 이 비트 형제들 이러한 것들이 짧게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 몰린 현상은 이 NFT와 디파이 코인 쪽 가격 상승의 한계가 나오는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추후에 메이저 또는 준메이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옮겨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도 NFT 디파이 쪽으로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 두 개를 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만큼은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 전에 메이저 관점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 2.0으로 향하는 일정 중에 EIP 1559 런던 하드포크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받았으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는 기업의 수급권도 있겠지만 이 소각량도 꽤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치 이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이며 NFT 마켓, 디파이, 기타 등등으로 쓰이는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각량은 계속 증가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런던 하드포크로 소각된 양은 13만 개 이더가 소각 없어졌으며 금액상으로는 약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시총이 400조 이상이니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소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더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고요. 아직 이더 2.0까지 더 숫자가 추가되면서 업그레이드 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되면은 앞으로 NFT 마켓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오픈시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좀 작품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 해당 작품은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작품 중에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작품으로 지난 시간에 그 비자 카드가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액을 보시면은 188이더, 388이더, 거래액이 쉽게 3, 4억, 4억을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10억짜리 이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좀 자세히 보면은 초기 가격부터 지금의 가격까지 이 가격 변화의 추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0.49, 그 다음 거래될 때는 12더, 그 다음에 122더 이렇게 배수로 한 25배, 12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에이다의 전망보다는 앞으로 에이다 NFT 마켓이 런칭되면 잘 활성화가 되면은 초기 상품들을 잘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픈시의 크립토펑크 작품도 초기에는 억대를 넘지 않는 가격들이었지만 가격을 본다면 이제는 100배, 20배, 4배나 5배 이런 기회로 이런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것 같지만 이 카르다노 NFT 마켓이 런칭되면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 많은 상품 수가 앞으로도 더욱더 업로드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에 선점하는 작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품들을 초기에 노려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NFT 마켓은 하반기에는 무조건 활성화가 잘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다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에이다는 9월 1일에 테스트넷이 적용되고 9월 12일에는 메인넷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테스트넷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메인넷 직전에 매도를 할 예정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역사적으로 에이다 하드포크 일정으로 인한 조정은 거기서는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20년도 7월에 쉘리 하드포크가 진행되면서 큰 조정이 나왔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추가 매수 구간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마지막 저가였다
이런 평가를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더와 에이다를 보았으니까 다음은 리플이겠죠. 제가 장투로서는 조금 소름 끼치는 장세가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에서는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면 진짜로 팔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전의 비트코인과 이더, 리플은 이 금지된 보유 목록, 이 보유 금지 목록에는 없었지만 추후에 추가가 됐으며 리플은 추가가 된 이후 SEC 직원 쪽에서 이 거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SEC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전 승인 프로세스 이런 것을 밟음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네가 승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으며 SEC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지만 쉽게 말을 하자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과거에 초콜릿을 먹고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카더라 또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이 판사가 SEC를 계속 압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이슈가 결국에는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리플 이 법적 해석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각될 이슈였다면 리플은 지금 장세 오늘 2,000원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니 저는 이런 기사에는 희망 정도만 챙기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알트코인을 볼 차례인데 오늘도 바이낸스는 NFT와 디파이 장세고요. 오늘만큼은 NFT가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많습니다. 영상 앞부분에 NFT와 디파이 쪽으로 수급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바이낸스 마켓을 통해 추측을 할 겁니다. 물론 차트도 이 고점을 못 넘긴다면 이 NFT나 디파이를 고점을 못 넘긴다면 또는 고점에서 한계가 보인다면 이런 것도 주로 관찰을 하겠지만 해답은 바이낸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내내 만약에 마이너스만 기록을 하고 이 NFT와 디파이를 전혀 수급을 못 받는 상황이 포착이 된다면 그때는 이 갈아탈 준비를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좀 쉽게 말하자면 수학 문제인 우리가 업비트 장을 우리가 풀고 있는데 답안지인 바이낸스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비트를 설명드릴 텐데 업비트에서 어제 영상에서는 엑시, 샌드박스, 플로우, 플레이, 뎁 그리고 스택스를 말씀드리면서 NFT를 설명드렸으며 이제는 디파이 코인들을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는 전고 이상으로 올려놓느냐 마느냐, 한 200원 정도 남았네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카바 다음으로는 테조스가 있습니다. 테조스도 디파이답게 큰 수급이 들어왔다, 정말 죽어있던 장세에서 큰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직은 전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와이프가 되겠는데요. 이 스와이프는 지불 쪽을 지향하긴 하지만 디파이 장세에서 잘 오르는 놈이며 디파이 코인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또한 테조스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조스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매매 관점도 똑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전고 싸움에서 얼마나 낮은 매수가를 유지할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더 낮게 매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정말 아쉬운 코인인데 이 가격이 너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수급이 들어온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오를 때마다 매도가 쏟아져서 쉽게 못 오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면 폭등은 예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점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무엇보다 솔라나 기반 이 세럼 같은 코인들이 큰 수급을 받고 있다, 이런 큰 수급을 받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수급을 못 받는 코인들은 추후 장세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세럼이 만원대를 깨고 위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위치인 것을 주목을 하시고요. 하나만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럼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세럼을 좀 잘 봐주시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세럼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시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비트에서는 카바, 테조스, 스와이프 같은 코인들을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도미너스는 잡코인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시총이 엄청 낮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놈들을 선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간혹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이 잡코인장이 오르면은 댓글에 잡코인 장세람을 비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는 좀 다른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매의 길이를 그렇게 짧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잡코인들이 우상향을 하기보다 현재는 상승에 멈춰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간혹가다 댓글에 싸움이 간간히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지만 이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날짜, 이번 잭슨홀 당시 조정장을 예를 들면은 비중이 큰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마이너스를 경험했다면 제 말이 공포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단이 낮거나 비중이 낮더라면 버틸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셨을 것이며 그닥 타격이 없으셔서 공포스럽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시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대입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이 서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멘트를 왜곡하는 건 죄송하지만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람들이 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 커뮤니티를 이 통계표인데, 그 비중 중에 가장 큰 나이대를 차지하는 35세부터 44세, 이 나이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은 나이입니다. 그 다음 이 45세부터 54세 뭐가 있죠? 버블닷컴과 IMF를 겪었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마지막으로 좀 낮은 이 25세부터 34세는 코로나장을 겪었을 나이고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장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을 것이고, 이번 코로나장을 기회로 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쌍욕을 박으면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성인답게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구성하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험상 하락이 나오는 장이기도 하고 환경상으로는 많이 오른 상태라서 쉽지 않은 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돈을 못 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와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낮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7년도와 같이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9월도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실 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